그것은 문화와 종교, 시대를 품고 있는 예술의 결정체다. 종은 당시에 어떠한 그 사상적인 면, 불교의 교리적인 면, 당시 금속공예를 총괄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종에 다 포함되어 있다. 세상을 주목시켰던 단조로운 울림, 그것은 마음을 울리는 소리였다. 종소리로서 모든 백성들의 안락을 우리는 희구하고 왕권 강화를 이도하라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년의 과학기술이 응집된 살아있는 발명품. 사람의 가슴을 뭔가 찡 울릴 수 있는 소리, 천년을 겨운 역사를 어디에 놔도 자부할 수 있는 한국. 세상을 깨우는 울림, 그것은 한국의 범종이다. 새벽, 세상은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 절에선 조용한 하루가 시작된다. 첫 예불 시간은 사물의 타종으로 알린다. 수중 생물을 깨우는 목어. 땅의 생물을 깨우는 북. 하늘의 새를 깨우는 음판. 그리고 산 아래 모든 중생들을 깨우는 범종. 이 사물의 울림으로 하루가 시작됐다. 사물과 예불 소리에 어느새 어둠은 밀려났다. 신라 선덕여왕 때 창건한 통도사는 해인사 송강사와 함께 국내 삼보사찰로 꼽힌다. 이것은 불상 대신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모시는 불보사찰로 부처의 말씀을 전하는 의미의 사물을 모두 연주하고 있다. 그 사물의 중심은 범종이다. 사찰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림으로서 그려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전으로 전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찰에서 이 종소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소리로서 전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종이 사찰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그만큼 크다고 볼 수가 있죠. 범종은 한국의 종으로 불린다. 불교에서 다루던 이 범종이 어떻게 한국의 종을 대표하게 됐을까? 우리나라 종의 기원은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 그중 중국의 고동기라는 악기가 우리나라 불교에 전래돼 악기로 발전한 것이란 설이 가장 일반적이다. 우리 역사에서 범종에 대한 기록은 삼국유사에 전해지는데 이것으로 삼국시대에 이미 범종이 제작됐음을 알 수 있다. 범종에 대한 역사와 제작 시기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때문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범종을 찾아 그 역사를 되짚어보기로 했다.
신라 성도강 때 지어진 상원사는 조선의 왕인 세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유적과 비사가 전해지는 곳이다. 그 중엔 이 동종도 있다. 국보 36호인 상원사 동종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범종으로 그 역사가 종체 곳곳에 남아있다. 상원사 동종각엔 두 개의 종이 있다. 요리관 속의 원종과 같은 모양의 복원종이 그것이다. 이 동정은 원래 경북 안동의 종루에 있던 것으로 세조가 이곳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손상이 생겨 더 이상 종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1300년이란 역사만큼이나 예술성에서도 인정받는 한국의 대표적인 범종임은 틀림없다. 상원사 동종은 통일신라 범종의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다. 종각과 연결된 고리 장식과 그 아래 연꽃 봉오리 돌출 장식, 그리고 몸통에 새겨진 아름다운 비천상. 이는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한국 범종만의 특징이다. 한국의 범종은 크게 상판인 천판과 종의 몸통인 종신, 아랫부분에 뚫린 입구인 종구로 구분된다. 종을 매다는 고리인 용류는 한 마리 용으로 장식돼 있고 음통과 연결돼 있다. 종신 상부엔 열례와 연곽이란 돌출 장식이 있다. 종신엔 악기 연주나 공양을 하는 인물상인 종신 부조상이 새겨져 있고 종을 치는 자리인 당자와 종의 맨 아랫부분인 하대로 구성된다. 한국종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전현 양식을 구가했던 것이 바로 이 통일신라 상원사 종을 들 수가 있는데요. 한국종의 전형적인 모습을 잘 갖추고 있죠. 한 마리의 용이 입을 벌려서 종의 그 윗부분, 천판이라고 하는 부분을 물어 올리는 듯한 형상과 그 뒤에 굵은 음통이 있다든가, 그리고 상대와 하대의 아름다운 이러한 그 문양을 장식하고 있다든가, 또는 두드러진 연꽃봉오리가 한 방에 9개씩 36개가 배치된 모습, 그리고 제일 두드러진 모습이 바로 주악상에 있는데요. 주악상이 종의 몸체 앞뒷면에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주악상이 이제 두 분씩 도합 네 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범종의 뛰어난 장식과 무늬들은 당시의 금속 세공술의 발달을 보여준다. 삼국중 제철 기술이 가장 발달한 나라는 백제였는데 때문에 중북 진천에선 대규모 제철 유적이 발견되기도 했다. 또 익산 미륵사지에서 발견된 금동 풍탁은 한눈에 봐도 범종의 모습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백제시대의 범종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몇몇 유적과 남아있는 흔적들로 백제 범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철이 생산됐고 재련이 됐다는 것은 아무래도 여기가 그런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조건을 잘 갖추고 있던 곳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서 작업을 하고 계시고요. 그럼 신라의 범종만이 전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신라 문화의 보고 경주. 이곳엔 우리나라 금속 예술사의 최고 작품이 있다. 에밀레종이란 별칭이 있는 성덕대왕 신종이 그것이다. 이를 처음 본 학자들과 외국인들은 그 예술성과 과학기술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경주박물관에서 이 종을 봤던 펄벅 여사는 이 종 하나를 갖고도 박물관을 세우고 남음이 있다. 세계적인 국보다라고 이제 찬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성덕대왕 신종은 통일신라의 예술성과 첨단 기술이 모두 집합된 범종이다. 삼국을 통일한 후 성도강 때의 통일신라는 정치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걸친 전성기였다. 때문에 음악, 미술, 공예 등 문화적인 발전도 컸는데 이는 당시 국교였던 불교를 통해 발현되면서 우리나라 불교 문화를 확립하게 된다.
그리고 성덕대왕 신종이 찬사를 받는 이유는 그 제작 역사에도 있다. 성덕왕의 명복을 위해 만든 이 종은 효성왕, 경덕왕, 해공왕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30년 만에 완성됐다. 성덕대왕 신종은 그 771년 해공왕 7년에 만들어진 이래 약 1200년이 넘는 동안 우리는 그 민족 문화를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이자 세계적인 작품의 하나입니다. 높이 3.7m, 무게 18.9톤. 국내 최대 종인 성덕대왕 신종은 예술적으로 더 높이 평가되고 있다. 상대와 하대에 새겨진 연꽃잎 무늬들은 살아 피어나는 듯 생동감이 느껴진다. 특히 종체의 비천상은 그 간절함이 느껴질 정도로 정교한데 대부분 악기를 연주하는 상인들 반에 유일하게 향로를 받쳐든 모습이다. 이는 성덕대왕을 기리는 뜻으로 보인다. 제일 이제 주목되는 것이 종의 몸체에 새겨진 그 주악 천인상인데요. 마치 종에서 살아나오는 듯한 그러한 조각적으로 훌륭한 작품으로 조각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종에 조각되는 하나하나가 굉장히 당신 최고의 장인들이 역량을 동원해서 만들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성덕대왕 신종은 신라 예술의 극치이자 종합적 예술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게가 무려 18.9톤의 큰 종이 1300년 가량의 아무런 하자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완전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신라인의 과학 정신과 그들의 숭고한 정신 세계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성덕대왕 신종의 우수성은 소리에도 담겨 있다. 에밀레 종이란 별칭이 붙은 원인이기도 한 이 소리엔 어떤 특징이 있을까? 먼저 성덕대왕 신종과 비슷한 크기의 종으로 소리의 파장을 비교해봤다. 다정 후 일정 구간의 주파수를 비교한 결과 성덕대왕 신종은 50여 개, 그레이트 폴은 20여 개가 채 안 되는 주파수가 생겼다. 성덕대왕 신종이 1000Hz에서 주파수 성분이 한 50개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주파수 성분이 한꺼번에 어우러나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소리가 아주 복잡하면서 기기묘묘하면서 깊이 있고 아주 심오한 그러면서 아주 웅장한 그런 소리를 들려요. 직접 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 비해서 그레이트 폴 같은 경우는 한 20개 정도가 안 돼요. 예? 17개 정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보니까 소리가 조화롭고 이렇게 맑긴 하지만은 좀 가볍고 좀 단조롭고 단순한 그런 그 이제 소리로 좀 이게 무거움이 좀 약한 그런 그 소리로 들립니다. 이런 특징은 소리가 전달되는 시간과 방법에도 영향을 주는데 성덕대왕 신종과 같은 범중의 무용을 제작해 타격하는 순간부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리를 분석해봤다. 타격하는 순간부터 3, 4초간은 웅장하면서 복잡한 소리, 4, 5초 후엔 맑고 청명한 소리가 나고 20초 후부턴 은은하게 여운을 이어간다. 한국종에서는 그 중요한 그 특성이 그 끊어질 듯 이어지는 그 맴놀이 특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타격음에서도 왕 하면서 이게 뿜어 나오다가 없어지는 것처럼 죽다가 다시 또 왕 또 살아나오는 그런 그 특성이 상당히 이제 강한데 이것이 맑고 청명한 그러한 그 타격음 그러면서 한편 또 웅장하고 하는 소리가 우리 한국 범종 소리의 아주 그 대표적인 우수한 특성이죠.
범종의 이런 특징들은 소리가 전달되는 거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저주파음을 가진 범종 소리는 오래도록 멀리 전달되는데 과거 절에서 친 종소리가 산 아래까지 들릴 수 있었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럼 범종 소리가 이런 특징을 가진 이유는 무엇일까? 종을 거는 고리인 용류는 한 마리의 용이 음관을 둘러싼 형태다. 이 음관은 만파식적에서 유래됐다고도 하는데 종의 내부와 관통돼 있어 내부의 음을 밖으로 끌어내 멀리 날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범종 소리의 특징은 사실 제작 과정 전반에 걸쳐 있다. 어느 한 부분과 형태가 아닌 종을 만드는 재료와 제작 방법, 기술 노하우 등 이 모든 것이 합쳐졌을 때 우리 범종의 소리가 나는 것이다. 우리나라 범종 제작 방법은 통일 신라 때 전해진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 때문에 형태보단 크기에서 방법의 차이가 난다. 범종의 주조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사형 주조와 밀랍 주조법이 있다. 우린 밀랍 주조법으로 하는데 세밀한 무늬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다. 범종 제작의 첫 단계는 밀랍에 무늬를 새기는 것인데 녹인 밀랍을 형틀에 부어서 종 모양을 그대로 굳혀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때 밀랍의 두께가 일정하고 고르게 되도록 몇 번을 반복해야 한다. 굳혀진 밀랍은 형틀에서 벗겨내는데 이때 무늬가 제대로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범종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에 있는 종이다. 밀랍 주조법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하는 방법으로 이것으로 무늬의 표현 능력이 우수해지는 것이다. 송나라 범종 제작 기술 그림책인 청공계물엔 사형 주물법은 지문판으로 문양을 찍어 새기는 것으로 밀랍 주조에 비해 문양이 투박하다고 기록돼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범종이 사형 주물법으로 제작된다. 꽃은 물론 가는 선까지 끊임없이 표현된 정밀한 기술은 천년 전 신라의 세공술이 그대로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한국종은 원래 천년을 전해져 내려오는 에밀레종이 우리 한국종의 대표작이다시피 되어 있어서 거의 주류가 에밀레종 모양 양식을 따르는 게 우리나라 종하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추세입니다. 범종은 외형틀과 내형틀을 만든 후에 두 개를 연결해 완성한다. 먼저 종의 외형틀을 완성하려면 밀랍이 갈라지지 않도록 코팅을 하는데 이때 입자가 작은 옹기 흙을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발라준다. 이 작업은 바르고 난 후에 음지에서 자연 건조하는 과정을 5에서 7회까지 반복하면서 1cm 내외의 두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음은 쇳물을 흡수할 수 있는 고온 입자에 백토, 활석, 한지 등을 적당한 비율로 혼합해 주물살을 만든다. 이것은 코팅된 표면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줘 뜨거운 쇳물에도 이길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는데, 외형과 내형 틀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제작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형틀은 뜨거운 증기를 이용해서 밀랍을 녹여내는데, 밀랍을 제거해야만 종의 완전한 모양이 갖춰지는 것이다. 물방울이 나오면 밀랍이 다 빠진 것으로 간주한다. 모든 과정엔 오랜 시간 갈고 닦은 노하우만이 정확한 매뉴얼이다. 밀랍을 완전히 빼고 나면 식힌 후 모양을 정리한다. 그리고 높은 쇳물 온도의 무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이사이를 규사를 칠해 메워준다. 이때 세밀한 무늬들이 규사에 덮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외형 틀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주물살을 만든 흙을 다져서 내형 틀을 만든다. 이때 틀 사이에 쇳물이 들어갈 공간을 두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종의 속모양을 만들어낼 내형 틀이다. 틀을 완성하는 단계에서 소리를 만드는 특수 기술도 시작된다. 온도차에 따른 표면의 기포를 고운 흙으로 메워서 모양을 고르게 만들어주는데, 이때 흙은 손으로 누르는 것보다 던져서 붙이는 방법이 더 단단하고 미세한 부분도 잘 메워진다. 이렇게 매끄러운 종 내부가 좋은 소리를 내게 되는 것이다. 외형과 내형의 틀이 완성되면 주물을 붓는다. 우리나라 종은 주석을 13 내지 15% 합금하는데, 이는 진동이 잘 일어나서 맑고 여운이 긴 소리를 내게 한다. 일본 범종인 주석이 10% 내외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범종보다 소리가 좋지 않다. 주석과 함께 주물의 주된 재료는 구리다. 우리나라의 구리는 그 품질이 우수하다는 기록이 많아 이해부터 구리가 나왔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주석은 나지 않았는데, 범종 주조 이전 가야에서 인도와 중국으로 무역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주석이 들어온 것으로 추측된다. 주물은 1200도까지 녹인 후에 부어준다. 주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그 양에 따라 3시간에서 6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종의 모양이 완성된다. 뜨거운 주물은 형틀 속에서 자연스럽게 식힌다. 그 시간은 종의 크기에 따라 다른데 2일에서 3일 정도 소요된다.
식힌 종을 형틀에서 빼내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고 무늬를 잘 살려 다듬는다. 마지막 단계는 착색이다. 원종의 쇠는 청동의 구릿빛인데 다듬고 연마하는 과정에서 생긴 얼룩을 없애기 위해서 유화가루를 물에 타서 부어 검은 갈색빛을 띠도록 한다. 색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해왔다. 이제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았다. 내가 추구하는 소리를 쫓아서 그런 소리, 내가 원하는 소리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죠. 범종의 주조법은 소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완성은 천년을 이어온 장인의 경험과 기술, 또 우리 삶 속에 녹아있는 범종의 울림 소리다. 범종의 유래는 중국에 기한다. 하지만 한국의 범종은 그것을 초월한 독창적인 기술로 재탄생됐고 역으로 중국과 일본에 전파됐다. 일본은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종을 약탈해갔고 우리 범종을 문화재로 지정하기도 했다. 한국 범종의 우수성은 세계 각지에도 알려져 이제 단순 범종이 아닌 고유 명칭도 가지게 됐다. 한국종의 특징이 천판의 용두와 음통 그리고 몸체의 각종 문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국종이라고 특별히 코리안 벨이라고 우리는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용의 읍조림과 같아서 위로는 지극히 높은 하늘과 밑으로는 지옥 세계에 이르기까지 막힘이 없이 메아리쳐 보는 자는 기이함을 칭송하고 듣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럼 우리 범종은 서양의 종과는 어떤 차이가 날까? 그것은 종의 위치와 타종 방식에 있다. 서양의 종은 높은 곳에 매달아 종체 안에서 치는 반면 우리나라 종은 낮은 종각에 매달고 종체 밖에서 친다. 그런데도 앞서 실험처럼 범종 소리가 더 멀리 오래 전달되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명동 때문이다. 크게 울려서 흔들린다는 뜻의 명동은 종 아래의 구덩이를 파서 공명 효과를 극대화시킨 장치다. 현악기에서 현만 가지고서 내는 소리보다는 그 음통을 이용해서 내는 소리가 훨씬 증폭돼서 크게 나오는 것처럼 이 종에서도 종체의 진동만으로 내는 소리보다는 종체 및 그 종체 안에 있는 공기가 같이 진동을 해서 공명되면은 굉장히 큰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타종과 동시에 종의 내부와 외부엔 진동이 생긴다. 이 둘은 서로 다른 크기와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종 아래 명동을 파서 간극을 조절해주면 그것을 통한 또 다른 진동으로 종의 내외부 진동이 일치하게 된다. 이때 종소리가 극대화되는 것이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아주 창의성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게 그 밑에다가 이제 항아리를 심다든지 또는 이제 구멍을 파가지고서 그 종 안에 있는 공기가
공동의 크기를 갖다가 변화를 시킨 거죠. 경험하고 이제 그 실험을 통해서 파악을 해서 설치를 한 그런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소리가 굉장히 아주 더 웅장함을 갖다 더 크게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공명 현상이고 또 그거를 이용한 것이 바로 이 명동이라고 해서. 그럼 선조들은 왜 이렇게 웅장하고 널리 퍼지는 종소리가 필요했을까? 세조 5년에 봉덕사의 종을 영묘사에 이건을 했었습니다. 이건한 이유는 그 영묘사에 이건을 해서 병사 징집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 타종을 하기 위해서 옮겨서 이건을 했던 것입니다. 1507년 중종 이전에 다시 이 영묘사에 있던 종을 봉황대 아래로 다시 이건을 했습니다. 이건한 이유는 병사를 징집하거나 읍성 성문을 열고 닫았을 적에 타종하기 위해서 옮겼었던 것입니다. 성덕대왕 신종의 주조는 12만 근이라는 엄청난 양의 구리를 들여서 만든 전 국가적인 사업이었다. 종의 명문엔 당시의 제철, 세공기술자는 물론 학자, 예술가, 제작을 지원한 양반, 대신들의 이름도 새겨져 있다. 이는 종의 주조가 단순히 성덕왕의 명복을 비는 것만이 아닌 국민의 단결을 통해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 성덕대왕 신종이 있던 경주 봉덕사는 조선시대의 큰 홍수로 소실돼 버렸다. 지금은 그 위치조차 파악하기 어렵게 됐지만 종과 종각은 그 모습대로 남아있다. 발견 당시 종은 종각과 같이 있었다. 하지만 1975년 박물관을 신축하면서 이전하려 하자 곳곳의 훼손으로 종의 무게를 버틸 수 없었기에 종각은 그대로 두고 종만 옮겨지게 됐다. 지금 성덕대왕 신종의 원종은 경주박물관에, 종각은 옛 박물관 자리인 경주문화원에 남겨졌다. 옛부터 종각과 종이 같이 전해진 것도 있다. 서울 종로의 보신각이다. 옛 한양의 중심에 있었던 보신각은 원래 종루만 있었는데 후에 종을 걸어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알리는 용도로 이용됐다. 종각의 종은 태조 5년 1396년에 이 사대문과 사소문을 동시에 열고 닫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종의 특성상 종 소리가 널리 퍼지잖아요. 이 종 소리와 함께 남산 봉수대하고도 연관이 돼서 과거 조선시대 때는 이곳이 통신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1468년에 만들어진 보신각종은 신라 성덕대왕 신종의 형태의 차관에 만들어졌지만 중국 문화가 많이 전파된 조선시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외래적인 특징도 담고 있다. 높이가 3m가 넘는 보신각종은 용류의 중국 범종의 특징인 2마리 용이 장식돼 있다. 명문엔 종을 만드는 데 관계된 사람의 이름이 계급과 직급별로 나열돼 있는데 다른 종들과 달리 왕가의 인물이 아닌 학자와 관에 소속된 인물이 많다. 보신각종, 특히 이 종에는 독특하게 원래는 보살상이 4방향이 있던 걸로 다 확인이 되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그 부분을 인위적으로 지웠습니다. 다른 아무런 문양이 없고 대신 큰 종의 몸체를 돌아가면서 긴 내용의 그런 명문이 새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유명한 동국여지 승남을 집필했던 서거정이라든가 이러한 그 아주 당시 최고의 학자들의 이러한 그 내용, 명문과 또 그 주조에 참여했던 많은 인명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조선 전기의 그 범종, 즉 한국의 금속공을 연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작품이 바로 보신각종입니다. 조선시대 이전인 고려는
외세의 침입이 잦았던 터라 통일신라에서 전해진 종의 양식에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그것은 종의 크기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주로 이제 소종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도 고려시대에서 볼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제 고려 후기, 즉 14세기가 되면 종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중국종의 새로운 유입과 그를 모방한 작품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삼국시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도 범종은 종교적,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숭유억불 정책을 표방했던 조선시대에 불교 악기인 범종이 한양의 중심으로 나온 데는 당시 조선 왕의 관용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란 해석도 있다. 반면 당시 한양 사람들의 일과는 보신각 종소리에 맞춰져 있었는데 새벽 4시엔 33번 종을 쳐서 통행 금지를 해제하고 하루 생활의 시작을 알렸으며 밤 10시엔 28번 종을 쳐서 통행을 금지하고 하루 생활의 끝을 알렸다. 이를 파루라고 하는데 당시 범종은 왕이 백성들의 시간을 지배하는 수단이었던 것이다. 보신각종은 도성 곳곳에 들리도록 한양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유독 순환을 많이 겪은 종으로도 유명한데 1597년 임진왜란 당시 종각과 종이 모두 불타 사라지자 원각사에 있던 종을 옮겨 걸었다. 그 후로 4차례의 화재와 중건을 반복하면서 고난을 겪었는데 고종이 보신각을 명명하면서 보신각종이 된 것이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보신각종은 보물 2호로 지정됐지만 근대에 와서도 한국 전쟁 등으로 고초를 겪었다. 지금 원종은 곳곳에 균열이 생겨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지금 보신각의 종은 1985년에 국민성금으로 조성된 것이다. 당시 수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 그 옛날 선조들이 범종을 만들 때와 같은 광경이 펼쳐졌다. 새 보신각종은 광복절 타종식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울려지고 있다. 보신각 종은 단순히 종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좀 뭐랄까 좀 살아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해마다 연말이면 보신각엔 가는 해와 오는 해를 맞이려는 인파로 가득하다. 과거 파루를 통해 시간을 알렸듯이 지금의 서울도 연말 자정 33번의 종소리로 새해 새날이 밝았음을 온 세상에 알리고 있다. 세계의 자랑거리인 종이 있다 하는 것이 참 우리의 한민족의 자랑인데 이걸 기회로 우리가 우리나라 그 민족의 우수성을 외국에 이렇게 널리 알려줄 수 있지 않는가. 단순한 음의 알림 음이 아니라 알람의 형식이 아니라 우리나라 종에서는 약간 사람들의 그런 심금을 울리는 그런 영혼을 깨우는 그런 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대에 막이 오르내리면 종이 울리듯 한국의 범종도 각각의 시대를 가르듯 울려왔다. 웅장하면서도 평온한, 낮으면서도 맑은 소리는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소리다. 범종은 지금 이 시대의 소리도 품어 미래를 깨우는 또 다른 소리로 울려 퍼질 것이다.